아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되고 1순위 청약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기간 특공도 되고 생애 최초도 되고 1순위도 돼서 5개의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카드가 많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본인은 네. 특별한 사람이에요. 아, 특별한 사람인데요. 네.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그동안에 집이 한 채도 없어야 돼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자격 확인에 보면은 주택 소유 확인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 확인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집이 없었는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고 네. 지금 세대주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혹시 계속 직장을 다니셨나요? 5년 동안? 네. 5년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거는 뭐냐면 여기 생애 최초에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생애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조금 있으면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혼인신고를 하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둘 다 넣을 수는 없지만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꿀팁은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가 동시에 되는 경우엔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신혼부부에 넣는 게 좋습니다. 경쟁률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명수대로 조금 커트라인이 정해지긴 해요. 그런데 더 특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떡하면 되지? 여기 기간 추천이라고 보시면 네. 이게 뭔지 아세요? 기간이 추천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특공이 되는지 아셨나요? 아니요, 중소기업 다닌 것만 알고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요 중소기업 특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특공은 뭐 미리 내가 당첨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순위라고 했는데 아까 1순위 통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순위 접수도 해야 됩니다.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도 하고 1순위 접수도 하고 두 개 동시에 해서 특별 공급에서 당첨되면 1순위는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당첨은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한규님께서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기회를 사용하셨나요?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와, 그래서 이 3개 카드가 있는데 아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되고 1순위 청약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기간 특공도 되고 생애 최초도 되고 1순위도 돼서 5개의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카드가 많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 5개의 카드가 다 사라지냐? 이제 카드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카드냐면요.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거 2개는 사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특공이 생겨나지만 한 사람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생겨납니다. 그리고 두 분의 1순위 청약통장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면 4개의 카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디에트르로 정리를 하면 만약에 결혼을 했다.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2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네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카드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전에 기간 추천은 세대가 관계없이 본인이 먼저 넣어서 당첨이 되면 당첨이지만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특공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특공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이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시면 안 되지만 일반 공급은 넣으셔도 되는 거죠. 일반 공급에서 본인이 당첨되면 1순위는 넣을 수는 없지만 부인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단지 안에 2개로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벅찬데 2개를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요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와,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건데요.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 상태, 그러니까 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권에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트랙도 조금 갖고 계시고, 그리고 청약 당첨을 한번 도전해 보셔서 되도록이면 특별 공급에 당첨이 되시면 이제 한 번 됐으니까 평생 안 되니까 이제 특별 공급은 이제 다 접고 예. 일반 공급을 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또 청약하고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한번 청약 분양단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경기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서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서울에 살지 않아도 특별 공급으로 서울 분양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특공에 보면 지금 서울의 분양도 다 되고 다른 지역도 다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공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당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같은 거 경쟁률 엄청나죠. 추첨제로 당첨될 수가 있어요. 기간 추천에서 3명을 뽑았는데 2명만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개가 남죠. 예. 이 한 개 남는 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추첨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당 지역은 서울이고 기타 지역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넣으셔도 당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됐고 여기 한 명 또 남네요. 여기 한 명 남고 여긴 2명이 남았어요. 진짜로 이 바늘귀 같은 걸로 해서 정말 당첨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같은 날 접수를 하거든요. 해당 지역이나 기타 지역이. 서울에서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특별 공급으로 당첨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아예 없는 것보단 나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파주에 사는 1순위가 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랑 휘경 자이 디센시아를 넣으면은 당첨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같은 날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여기 18세대를 뽑잖아요. 네. 그런데 서울에서 4,558명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적게 들어오면 당첨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서울에서는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특별 공급에 대해서 생각하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